제 센스 없으니까 시키지 마. 제 센스 없으니까 전화 받게도 하지 마. 저 진짜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회의 시간에 한마디도 못하고 회의가 뭔지도 모르고 메일 쓰는 법도 모르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신입보다 못하니까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센스에 대한 건 다 있고 후광이 와, 마케팅이라는 게 저렇게 멋있는 일이구나 해서 그때 뽕을 맞아서 갑자기 이제 무쓸모 인간에서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시작했죠. 요것들 안녕.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인터뷰 분을 모셨는데요. 숙님으로 알려진 이승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것들. 요것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약간 친근하게 우리 요것들이랑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그러면 가져보고요. 많이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재밌게 표현을 할 때는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블로거라고 소개를 하고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작가나 마케터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할 때는 기록하는 사람. 요즘에 되게 다양하게 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퇴사를 해서 무소속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연인 이승희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일단 한번 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케터 이승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마케팅 전공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네. 저는 원래는 치아 보철물 만드는 치기공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치기공사가 되지 않고 병원 쪽에서 마케팅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마케팅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수능을 망치고 나서 그냥 등록금 아까우니까 대학교 안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되게 돈 많이 번다. 치기공사라는 게 있는데 그 과를 나와서 삼촌한테 가라라고 해서 그때는 그거에 솔깃해 가서 진짜 네이버에 치기공과 검색해서 지금은 광고인 거 아는데 파워링크 광고로 뜬 학교로 지원을 하나 했었어. 검색 광고를 통해서 학교를 마케팅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마케터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일을 하셨어요? 치기공과를 나왔는데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일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하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치과 코디네이터 직업이 되게 열풍이 있었는데 그 과 관련된 걸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병원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틀었고 그렇게 들어가서 병원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좀 센스가 없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 배달의 민족 마케터 이승희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근데 배달의 민족 하면은 되게 센스 있는 카피, 센스 있는 어떤 마케팅 기획 이런 걸로 유명한데 그런 데서 일하셨던 승희님이 센스가 없었다는 얘기를 원래 들었다라고 하니까 되게 의외였거든요, 저는. 저 진짜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뭐 센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일머리라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당시에는 원장님이 너무 혼내니까 그 센스라는 말이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제 센스 없으니까 시키지 마. 제 센스 없으니까 전화 받게도 하지 마. 진짜요? 그게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날 울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울면서 또 퇴근하고 서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센스가 없다면 벤츠를 꿈꾸지 말아라는 책이 딱 있으니까 진짜 매대에 그래서 진짜 울면서 딱 샀어요. 나를 위한 책이. 진짜 그 책밖에 안 보였어요. 센스의 정의, 뭐 센스를 기르는 방법처럼 그런 방법론을 기대하고 읽었는데 그 작가의 센스 있었던 일상의 에피소드 50가지를 모은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작가님한테 메일을 쓰죠. 작가님, 제가 출근을 하면 센스 없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데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다. 내가 돈 내고 읽었는데 무례하게 막 자기소개도 없이 막 보냈는데 작가님이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서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어린애가 맨날 회사에서 혼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주겠다. 만나서 근데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도 없고 우리가 할 말도 없으니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내 강의를 들려주겠다 이래가지고 서울로 갔죠, 대전에서. 근데 그분이 마케팅을 하던 분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광고 대행사를 다니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센스에 대한 건 다 있고 그냥 그분 뒤에서 막 후광이 막 비치면서 와, 마케팅이라는 게 저렇게 멋있는 일이구나 해서 그때 뽕을 맞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는 원장님이 뭐라 하든 신경을 안 쓰고 혼나든 말든 그냥 나는 마케팅 책 사서 읽고
혼자 막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죠. 오히려 근데 센스가 없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마케터의 눈을 뜨게 돼, 어떻게 보면. 맞아요. 진짜 그 직업은 생각도 못 해봤고 못 들어본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거를 그때는 올리셨어요? 그때는 마케터라는 걸로 불리고 싶어서 진짜 거창하게 계속 막 썼어요. 막 덴탈 브랜드 컨설턴트과 마케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포스팅 계속 하고 막 병원 마케팅이란 뭔가에 대해서 막 괜히 자료조사해서 쓰고 책 읽은 거 쓰고 막 그랬었었죠. 마케터라고 불려지고 싶어서 계속 썼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수식어를 스스로. 네네. 스스로 뭔가 없는 영역을 만들려고 해본 거네요. 그 블로그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서 병원에서도 그런 일을 하시게 되셨다고. 그때 2007년 당시에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여가지고 제가 뭐만 쓰면 네이버에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맛을 한번 들여서 그 당시에 네이버에 어떻게 하면 블로그 상위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감을 좀 그때 익혔고 병원에서의 일상도 포스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치과를 쳤을 때 원장님 눈에도 계속 보인 거죠. 제 블로그가 병원 블로그나 이런 거를 아예 안 하던 시절이었는데 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그런 SNS 채널에 대한 눈을 뜨신 것 같아요. 저 일을 시키면 되겠다. 병원 일은 잘 못하는데 저 일은 잘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해보라고 없던 일을 그냥 해보라고 시켰었죠. 진짜로 그때 막 사람들이 인터넷 보고 많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어쨌든 병원에 그래도 많이 보탬이 되시긴 했겠네요. 갑자기 무쓸모 인간에서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시작했죠. 대전에 병원에서 마케터로서 입지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스타트업의 마케터로 가게 됐는지. 제가 자취생이니까 앱을 깔아서 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웃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웃겨서 계속 이벤트 참여하고 배달의 민족이 좋다고 블로그에 맨날 쓰고 배달의 민족 페이스북에 가서 댓글 맨날 달고 이벤트 참여하면 제가 당첨 많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참여자가 많이 없는데 늘 제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를 다 알고 있었고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막 입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게 감히 막 병원에 있던 사람이 일반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 그 당시에 저한테는 작은 회사가 아니라 되게 큰 회사였거든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셨죠. 배달의 민족에서 마케팅 팀장님, 지금은 마케터의 일 쓰신 장인성 작가님으로 활동하신 요즘에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배달의 민족 구성원들의 일상을 너무 보고 싶어서 모든 구성원들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보냈어요.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몇 개 안 되니까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은 다 직원들일 것이다 해서 들어가서 다 친구 신청을 했는데 50명, 30명밖에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그분들 피드에 제가 계속 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가 3, 4년 차였었거든요. 배민이 구성원들을 세팅하고 이제 광고를 하기 직전에 마케팅 팀을 이제 꾸릴 때쯤에 SNS 할 사람 누구 뽑지 했는데 뭔가 다른 데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봤자 배민을 몰라서 안 올 테고 대전에 있는 저 열성적인 팬한테 연락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자고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SNS로 네, 블로그, 맺어진 네, 페이스북이랑. 그래서 제가 입사했던 첫날 이미 구성원들이 저를 내적으로 다 친분을 1번 다녀오셨던데 이러면서 그렇게 다 저를 알고 있었어요. 패친이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막 여러 군데서 제가 말도 하고 민성 상무님의 책에서도 나와서 상무님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 진짜 많이 보내는 대학생들이. 근데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먹히지 않는다. 제가 운이 좋았죠. 근데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회사였는데 딱 첫 만남 때 돼지갈비를 사주셨거든요. 근데 상무님이 자리에서 배민에 들어올 생각 없냐 했는데 제가 가기엔 너무 큰 회사여서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무님이 저기 갈비 먹고 있는 저분들한테 가서 배민 아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너 혼자만 지금 크다고 생각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본인은 크다고 생각했던 그 회사 다녀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회사 간다고 했을 때 병원 원장님이 가서 지옥철도 경험해보고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날고기는 애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계속 기가 죽은 채로 살았던 것 같고 회의 시간에 한마디도 못하고 회의
가 뭔지도 모르고 메일 쓰는 법도 모르고 3, 4개월 만에 대학생 인턴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인턴들마저도 막 무슨 토론하는 것도 너무 멋있게 하고 이제 저 데리고 온 상무님이 4년 정도 지났을 때 저를 불러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데리고 왔을 때 너무 일을 못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자기가 불렀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입이었죠. 대학생보다도 더 몰랐고 경험이 없었고 스스로 그걸 느끼신 거예요? 많이 느꼈어요. 일을 그래도 나는 지금은 못하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좀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회의를 들어왔을 때 진짜 말 한마디도 못했던 이유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페스티벌에 부스로 들어가려고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데 의자를 만들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페스티벌을 안 가본 사람이어서 의자를 왜 만들고 잔디밭에 왜 앉아있지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뭐 슬램덩크 만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슬램덩크도 저는 안 봤어요. 만화도 안 봤어. 뭐 그러다가 개그 콘셉트 유행어를 카피로 써볼까? 뭐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하는데 개콘도 안 봤거든요. 그때 제가 경험이 부족한 건 마케터한테 되게 치명적이구나를 엄청 느껴서 주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세미나나 이제 책을 보지 않고 서울에 있는 모든 놀러 다닐 것들을 엄청 놀면서 다녔던 게 제가 이제 했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페스티벌을 그 해에 겹치지 않은 건 다 갔었어요. 그 전까지는 놀 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네. 공부를 하는 게 나는 마케팅을 공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네. 강연 듣고 책 보고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놀 줄 아는 인간이 일도 잘한다. 약간 네. 이렇게 경험이 진짜 많아야 되는구나를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대학생 인턴분들과도 경험이 다른 거예요. 이 친구들은 동사활동도 많이 했고 유럽 여행도 갔다 왔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4년 반 일하고 이직을 한 거여서 유임이란 타이틀을 달고 들어왔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신입보다 못하니까. 4년의 경력이 있었음에도 네, 그게 애매하게 아예 신입으로 들어왔으면 회사에서 알려주는데 스타트업이고 경력직을 그래서 뽑았는데 신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당황스러워하고 되게 저를 많이 키워줬죠. 너무 신기했던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미나 듣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는 혼자 마케팅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서 막 혼자 일을 했었을 때는 주말에 막 강연 다니고 책 읽고 하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는데 내가 맨날 들었던 어떤 강연보다도 이 평일에 이 동료들한테 배우는 말들이나 어떤 가르침이 되게 값지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재밌게 다녔던 것 같고 그렇게 배우면서 했던 프로젝트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에민 마케팅 팀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 안 내버려 두고 모든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를 해요. 좀 더 메인인 업무들이 있지만 다 참여를 하니까 사실 진짜 다 같이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메인으로 했던 거는 SNS 쪽, 소셜미디어 쪽 운영 업무를 많이 했었고 TV, CF 광고도 했었고 치물리에나 배민신춘문예 같은 것도 했었고 저는 치물리에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신규 입사자들이 입사를 하면 문화를 만드는 팀에서 치킨 먹는 테스트를 맨날 했었어요. 블라인드로 가리고 진짜 배민의 일원이 되려면 치킨 맛을 알아봐야 되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하고 오는 신규 입사자들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너무 재밌었다고. 근데 이제 저희 팀이 그걸 듣다가 와 우리 구성원들이 이 얘기만 할 정도면 외부로 이걸 꺼내도 재밌겠는데? 라고 해서 외부로 꺼내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딩은 지표로 보여줄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배달의 민족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약간 처음에 힘들었고 배민에서 그때까지 500명 이상의 오프라인 행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뭔가 사고 날까 봐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같이 있던 동료들이랑 하는데 쉬고 계신 분한테도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무섭게 막 했었는데 잘 이제 첫 회 때 끝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크크 페스티벌이라고 작년인가 했는데 그건 제가 메인으로 맡아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땐 1000여 명을 또 모시는 행사였으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무사하게 날씨도 되게 좋고 되게 안심하면서 끝났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맨날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오프라인 행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는 행사니까 성취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만 계속 일을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행사로 했을 때 그거를 직접 보니까 또 네, 다들 네.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좋아요가 많이 달려도 감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올까? 이 이벤트를 얼마나 참여할까? 이 감이 안 올 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팍 이렇게 몰렸을 때의 그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못해서 계속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지만 그동안에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는 잘한 것 같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다 잘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기록 하나는, 아카이빙 하나는 잘해놓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왜 회의록 때 적지 않느냐고 상사가 그래서 그때 알았거든요. 아, 적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회의실에서 회의록을 적는 것부터 회사에서의 어떤 글쓰기, 기록을 막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몸에 붙다 보니까 회의록 작성을 딴 사람이 해도 제 개인적으로 계속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안에 있던 모든 일련의 어떤 역사, 일들을 제가 진짜 6년 동안 기록을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퇴사할 때 그 이관하는 게 시간 제일 오래 걸렸었어요. 내가 이제 다 갖고 있고 그거 하나는 좀 자신 있었던 건 누가 들어와도 그 히스토리를 파일을 넘겨주고 설명하는 거에 좀 잘 돼. 그게 이제 기록하면서 많이 갖고 있어서 드라이브도 저장을 되게 잘하는.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되게 세세한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네, 그거를 늘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 진짜 많이 느낀 거는 제가 없으면 막 일이 안 돌아가서 저 사람이 대단하다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없어도 전혀 티 안 나게 잘 돌아가야 진짜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팀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의 역할들을 많이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기록의 장인이 되시는 그런 장인은 시작. 아니고. 네. 어쨌든 그렇게 기록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했던 게 처음에 말했던 아 나는 마케터가 될 거야 라는 그 꿈 하나로 이제 여기까지 오셨던 거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계속 6년을 일하셨으니까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고 그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때 제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파리 여행을 혼자 갔었는데 에펠탑을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와 하고 제가 끝났어요. 이렇게 같이 뭐 에펠탑 보고 좋다고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행복할 텐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소리치니까 재미가 없구나를 그때 느끼고서는 아 나는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내가 거기서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구나를 알아서 마케팅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브랜드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좋아하고 진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운 좋게도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쓰는 곳에 있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 직업이 재밌는 것 같고 좋아하는 걸 되게 마음껏 좋아한다고 소리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장인은 확실히 아닌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깊게 하지 못해요. 그런 거 보면 마케팅이 되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수록 이 직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재밌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채널은요 막 이렇게 썼고. 저 진짜 너무 기뻤어요. 요즘 것들의 사생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너무 지금 백수니까 조금 여기 나갈 자격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다 백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숙님이 회사를 되게 오래 다니셨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 얘기를 더 사실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먹고 사는 집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각자 자기의 가치관대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퇴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또 다른 일들을 막 자기 프로젝트 하시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에요. 저는 회사 다니는 분들이 사실 그 안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숙님이 그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혜미님의 지금 시작하고 나서 제일 반짝거리는 눈빛을. 그러니까 이런 기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더 재밌네. 오늘 인터뷰도 재밌게 보셨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안녕.